노조총은 50주기에서 아시겠지만 이 전태일 사법을 쟁취하기 위해서 입법을 청원한 겁니다. 이 통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60%가 됩니다. 노동자가 한 580만 명이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은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후에 이제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88년도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도 이 5인 미만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못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 비정규 노동자 990만 명, 특수고용 노동자 220만 명, 실제 이중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은 320만 명이고요. 간접고용 노동자도 340만 이런 이 대다수가 적용을 못 받고 있고요. 좀 전에 아마 노조법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서 아역을 해박기 위해서도 수차례 지금 결사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법에서도 일부 판례가 지금 원칙에 대한 사회자성을 위반한 판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법은 이 간접고용자에 대해서 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조합원 중 지금 8% 가까이 되죠. 8% 가까이가 아직까지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원에서 학습지 산업노동조합이나 택배 노동자들, 대리운전 노동자도 일부 지금 집단적 노사관계인 노조법에서는 노동자 합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법 2조에 의해서 아직까지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칙에 대한 사회자성이 일부 판례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원청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회자성을 아직까지는 법에서는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일법 노조법에 대한 개정안인데요. 민주노총 요구안은 아닙니다. 노조법 2조에 보면 근로자의 규정이 있어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대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추가시키자면 가항에 자신의 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의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성 부분입니다. 2호에 보면 사용자라면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현행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단서를 통해서 이제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대한 자는 사용자로 본다고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항에서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를 행사하는 자,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 사내 하도급의 도급 사업주,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하소비인 근로자의 수행 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를 행사하는 상위 수급인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자성을 확대합니다. 이렇게 확대하면 아까 보셨지만 간접고용자나 비정규직고용자, 조직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법적으로 해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태일 입법, 노조법 개정은 이렇게 근로자하고 사용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태일 3법 중 두 번째 근로기준법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노동자라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체협약 같은 경우도 조직화된, 노동자의 조직화된 곳에 적용되겠죠. 근데 53년에 이 우리 노동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전쟁 이후에 전쟁 때 이제 제정이 돼서 현재 지금 50년, 60년 가까이 지났지만 현재 보시겠지만 54년도 이후 해갖고 지금 계속 이제 나름대로 확대되는 88년도 이제 4인 이하에는 일부 적용을 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4인 이하에는 전면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장 60%가 50 미만인데 실제 적용 제외되는 부분이 근로계약 부분이나 임금이나 노동시간, 노선구, 직장갑질, 단체협약 부분에서는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기준법을 합해서 이제 5인 미만까지 다 적용하게 되면 특수요양농자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그 다음에 간접고용까지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래서 전태일법, 노조법하고 전태일3법의 두 번째 근로기준법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면 모든 이제 우리 노동자가 다 포함해서 근로기준법, 노조법 다 확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를 규율이 확장이 되고 노동자 단계 합의도 되고 연대 정신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총칙, 근로계약 부분, 임금 부분, 근로시간 부분 이게 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현재 적용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과 소년 부분에서 이제 미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육아 부분이나 생리육아 부분, 그다음에 출산 관련된 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 적용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냐면 11조 이제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 1항입니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향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현재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걸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하 부분은 다 없애버리고 이제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게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죽지 않고 일하들이 우리 한철 지금 하도가 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입니다. 지금 노동자 산재사람이 매년 2,400명, 작년에도 한 855명이 돌아가셨다고 산재로.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2001년부터 2018년 누적이 지금 42,632명입니다. 평균 수하면 7명이 직장에 가서 오늘 애들한테 아빠 갔다 올게 하고 나서 집으로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하니플러스하고 여기 이천에 공장하고 여기서 인원 38명하고 40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산업재해를 규율하는 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시겠지만 산재가 발생됐을 때 사후적으로 보험 처리하는 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그렇죠? 아시겠지만 결국에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 대한 법규는 산업안전보험법이에요. 산업안전보험법에서 이제 예방적인 차원을 해야 하는데 실제 아시겠지만 저도 노무사지만 산업안전보험을 그렇게 잘 몰라요. 왜? 그만큼 이 법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내용 부분들 전문가들도 실제 사업장에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 실제 산업안전보건 그 관리체계가 다 구비되고 있나요? 아세요? 잘 모르시죠?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아무리 우리가 사무운용기관이지만 사무운용기관도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인사사업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산업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되고 다 하고 있는데 모르죠. 그리고 이 주무를 다루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산업안전을 그렇게 지도관도 별로 안 해요. 지도관을 안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실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고 나서 처리하는 거는 무슨 문제고 발생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실제 보시지만 위반 처리에 대한 상권 처리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징역 64명, 공고, 그래서 실제가 사실 이것도 아마 발생된 거에 비해서 아마 반도 안 될 겁니다. 처리되는 거지. 신고를 별로 안 하니까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산업안전보건을 대부분 위탁 주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이 안전보건관리단장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외부에 법적으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이 산업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아마 돈 주고 위탁해요. 그분들이 그냥 와서 그냥 대충 하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뭐 위헌 사안의 통계도 보시지만 실제 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안전보호법이 있지만 제대로 이 법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겠지만 처벌정은 하급 관리자만 처벌해야 되고 하천 산재 사망자 원적 처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급 특수요자 산재 사망 이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 편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도 실제 이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도 거의 사례도 별로 없고요. 많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때요? 영국 같은 경우는 기업살인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형법으로 산재 사망하실 때는 형사처벌하게 되고 하청 모든 계약자도 산재 정하게 되고요. 호주도 산업급여제에서 해외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산재 사망과 마찬가지로 시민재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전 대우 지하철 사고나 지하철 사고나 이런 경우에서도 모두 적용해서 기업 법인이나 최고 책임자, 실질적인 책임자로 처벌하고 하청 노동자 피해시도 원청이 처벌하는 게 정도고 그 다음에 이 부실한 인허가 관련됐던 공무원들 관련 공무원 책임자들도 다 처벌하는 규정을 둬야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은 산재 사망, 시민재해까지 모두 적용이 되고요. 사업장, 가축, 시설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법인,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하게 되고 명목상 책임자 아니어도 실질적인 소유주, 책임자 처벌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건설조선은 뭐 처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청노동자 관련해서도 노무를 제공한 다단계 하도급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자 처벌 규정도 같이 있고요. 노동자뿐 아니라 이용자 및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위헌 방지 의무 부과, 그 다음에 처벌,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책임자도 처벌, 그 다음에 기업법인 처벌 범위를 두고 이제 처벌의 양형에서도 형식적인 게 아니고 3년 이상의 유죄율 5억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2명 이상 사망했을 때는 3개월 이상 상해, 그 다음에 형의 장기 또는 다했 또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않도록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지만 결국에는 아까 보셨지만 산재로 인해서 아침에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않는 사태는 막아지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기본법은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입법이 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전태일사법 관련해서 어휘 본문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뭐 근로기준법 아까 이제 전면적으로는 강민희 의원이 9월달에 이제 별도로 의원을 입법으로 발의한 게 있고요. 노조법에서 역시 강민희 의원하고 몇 분이서 이제 아까 포함된 비주도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기업 처벌과에서도 강민희 의원이 했지만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박주미 의원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이후에 또 이후에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마 중대재해 기업 처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적극적인 어떤 샀다라니까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우리가 전태일 사법 중에 아마 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좀 원래 연내에 좀 통과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마 나머지 아마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지금 경영계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났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기법은 아마 제가 보기에도 좀 입법이 좀 그나마 좀 빨리 되지 않나 다른 법에 비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국회나 아니면 정부 전태일 사법 관련 입법에 대한 부분은 아마 내용 부분이나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의미나 이런 부분에서 예의주시해야 되고 하반기에 아마 이 법이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노총은 이것 때문에 지금 총파업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연대하고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전태일 3법 관련된 게 우리 노동조합도 지금 조직률이 지금 아직도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 10% 중에 대다수 지금 대기업 정규직은 50%가 넘습니다. 조직화된 게. 그죠? 대부분 우리 다 돼 있잖아요. 기존에. 삼성도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직률을 확대하고 우리 노동조합이 어느 정도 역할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직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전태사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도 전면 적용되고 노동조합도 관련 노동자니 비정규직 노동자에 상관없이 다 이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도 함께 노동조합의 어떤 운동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 역할을 하겠지만 이 전태사법에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시죠? 중요한 거 이게 입법이기 때문에 빨리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싸워야 될 문제고 쟁취해야 될 거고 하니까 우리가 아마 이 부분은 관심 가지고 향후에 아마 이 전태사법 입법에 관련된 아마 정치운동에 다 함께 아마 동참해서 연대해 주셔서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동시간 관련된 부분인데요. 노동시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다수가 노동시간에 대해서 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부딪히는 게 이 노동시간으로 쟁점되는 게 되게 많아요. 아시겠지만 노동운동의 역사는 뭐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우리가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실제 8시간 노동제가 탄생한 것도 지금 우리가 얘기한 메이데이 1860년도 때문에 8시간 노동제가 그죠? 구축이 되면서 지금까지 대다수 나라에서 1일 8시간 노동제가 지금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우리도 지금 몇 시간이죠? 주당? 주 52시간 하는가요? 정말요? 네, 주 40시간이죠. 주 40시간입니다. 그거는 이제 12시간은 별도 연장이기 때문에 상한이고, 주 50시간은 상한이 그리고 실제 우리는 주 40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뭐 주 35시간으로 이제 더 단축이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현재 이제 주 40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 노동시간 변칙 보시면 54년으로 해서 처음에 사실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03년이거든요. 2004년도에 됐고, 이제는 이제 44시간이었고 48시간, 2003년 이후로 이제 40시간이 되었는데 2018년 3월에 이제 바뀐 게 최대 주 68시간에서 이제 52시간으로 바뀐 건데 이건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해석의 문제예요. 노동부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 휴일하고 연장에 대해서 부분 때문에 아마 계속 가축이 되고 결국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전 부분에서 바꾼 거였는데 사실 이전도 저는 주 52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대 2003년이거든요. 근데 해석을 고용노동부도 휴일 연장에 대한 부분에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해석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논란이 되는 거를 이제 법으로 개정을 통해서 2018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최대 이제 주 52시간 이상은 못 쉬게끔 바뀐. 그래서 이 노동시간에 대한 건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서의 근로를 제한을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현장에서 하는 건 이 소정 근로시간을 많이 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근로시간입니다. 이 소정 근로시간은 뭐냐면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정한 노동시간 이제 실근로시간을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간과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성적근로시간. 실제 이 노동시간으로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뭐예요? 왜 일하시죠? 아니 먹고 살려면 뭐가 있어요? 노동의 대가에 임금 받기 위해서 일하는 우리 노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임금이잖아요. 임금. 돈 안 주는 임금이 가장 중요한 임금을 계산하는 가장 소정근로시간에서 계산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이 183억에 있는 데가 있고 200국가돼 있는 데고 다 좀 다르죠. 그죠? 다르실 거야 아마. 원래 엄격하게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해갖고 하고 이게 이제 기본급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통상임금 기본급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병근로 원래 소병근로 시간이 뭐 계산하는 식은 아실 거예요. 다 아시죠?